딸의 문신을 최순실은 극도로 싫어했다. 모녀 갈등의 시작이 문신 때문이었을까요? 증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최순실 씨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데이비드 윤의 증언들 가운데는 모녀 사이를 짐작케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. 먼저 이 데이비드 윤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. 뭐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같이 다니는 걸 많이 못 봤어요. 왜냐면 저는 엄마를 만나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. 같이 독일에 와 있으니까 주로 혼자 다니시고 이렇게 오히려 직원들이랑 같이 다니시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뭐 하는 걸 많이 못 봤어요. 원래 딸이 엄마랑 친할 수도 있는데. 모녀 사이를 통해서 저희 국정농단의 단초가 어디였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백성원 변호사님. 네.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네요. 그러니까 저번에 그 정유라가 덴마크 그 법정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일단 최순실 씨 엄마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고요. 그 단초는 처음 생각해 보면 신주평 씨하고 처음 만날 때. 예. 그래서 그때 뭐 만나서 임신을 하고 따로 살았었잖아요. 그랬죠. 그리고 한때 뭐 채널에서 그때 보도 나왔었지만 최순실 씨하고 그 언니 최순득이 조폭을 찾아가서 이 신주평하고 정유라를 좀 떼놔라. 뭐 그런 남녀 관계부터 여러 가지 뭐 가치관의 차이나 뭐 문신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딸과 엄마 사이가 그렇게 크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. 예, 실제로 최 변호사님 뭐 네.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이 자리에서 저희 방송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. 재산 포기각서 해서 이게 하고 그냥 서명까지 했던 게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. 고3 때 공부 안 하고 남자친구하고 해서 집을 나갔다. 거기다가 아이까지 가졌다. 이 정도라고 하면은 엄마와 딸 사이가 도대체 어떻게 했을지는 정말 말 안 해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? 그랬으니까 오히려 그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누구를 데리고 가서 떼놓으려고 했다. 거기다가 이게 재산 포기각서까지 했다.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손자가 나니까 이게 여기가 약한 고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한국에 있으면 문제되고 할 수 있으니까 독일에 가서 한번 가보자. 거기다가 내가 거기 재산까지 하나 이렇게 사줄게. 이렇게 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 관계가 결국 독일 가서도 회복되지 아니한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.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모전여전 둘의 성향도 비슷해서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증언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데이비드는 최순실 씨가 딸에게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.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. 대화를 많이 안 해요. 뭐 잔소리식으로 얘기 많이 하시죠. 잔소리 뭐 어떤 게 있습니까?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. 옷차림, 예. 문신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군요. 그 때문에 좀 많이 싫어하셨죠. 되게 뭐? 컨서버티브하고 보수적이고 딸은 자기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자유분방하고 좀 부딪힌 게 많았었겠죠. 네, 데이비드 윤 씨의 말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보수적이었다는 건데 그동안의 행적만 보면 정유라 씨가 엄마 나 이거 해줘 했으면 다 해줬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엄한 엄마였나 봐요. 근데 이제 보수적인 엄마라는 게 자식들 다 해주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라고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최순실 씨는 보통의 부모 이런 걸 떠나서 어느 부모가 그냥 다 품 안의 자식이긴 하지만은 사실 문신 그 자식이 문신하고 있으면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? 같이 딸이면 같이 목욕탕 가고 싶은 게 엄마고 아들이면 같이 목욕탕 가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인데 그 아들이나 딸 몸에 온천지 문신이 어떻게 같이 목욕탕 가겠어요?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안 좋아. 상식적으로만 말씀하시는 아니, 거죠.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?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.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로 따져보면은 좀 독선적인 엄마애가 아니었냐.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의 눈에 맞추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욕심이라 할까? 이런 거에 맞춰서 말 타는데 승마에 노승일 부장이 어제 증언했잖아요. 전혀 소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유라 씨에게 억지로 말을 타게 하고 유학까지 그냥 보내가지고 독일 덴마크 갖고 가니까 이 정유라 씨가 상당히 삐뚤어진 게 아니냐. 그래서 둘 모녀 간에 충돌한 게 아니냐. 엄마의 치맛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딸이 저는 그거에 좀 불만이 많았고.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겠냐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, 이게 다른 질문이긴 한데 증언들 물론 뭐 취재 열기가 뜨거워서 뭐 저런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순실 주변 사람들이 지금 증언과 폭로를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
심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 일가는 일종의 트라우마, 열등의식이 굉장히 강한 집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러니까 본인은 국정을 농단할 만큼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바깥에 드러내놓고 그걸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돼 있었던 상황이고 예. 자기가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니까 모든 기대를 딸한테 다 했던 거죠. 딸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기를 이제 기대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딸한테 승마도 시키고 딸이 또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집안에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굉장히 좀 떵떵거리고 잘 살 줄을 뭐 기대했을 텐데 그 딸은 또 그게 또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. 그러니까 사춘기 때 부모가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자녀가 벗어나잖아요. 거기서 저항을 하려고 하고 또 반항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텐데 예. 제가 볼 때는 뭐 타투 자체가 나쁘다고 이렇게 폄하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몸에다 뭘 새겼다기보다는 엄마 나 이거 봐. 난 이런 거 할 수 있어라고 그런 우리가 심리였다. 엄마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틀어져 나가고 뭐 학교 다니면서 이미 뭐 아이를 낳는 뭐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예, 실제로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짚어봤듯이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문신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다고 해요. 근데 저 문신이 그 전 남편 신주평 씨의 영향이 있었다,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어떤 네티즌 블로그에 한번 올렸잖아요. 신주평 씨가 문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. 어. 그래서 결국 정유라도 신주평 씨 따라서 이제 문신한 게 아니냐,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. 그러면 최순실 씨가 신주평 씨를 더 싫어하지 않았겠어요?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투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닌데 그렇죠. 보수적인 엄마 입장에서 보면 지금 10대 딸이 온몸에 갑자기 문신을 하고 어떤 남자랑 사귀고 나중에 아이까지 데리고 들어와 보세요. 20살이 채 되기 전에. 그거는 그러니까 뭐 최순실이라는 어떤 엄마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에요. 근데 정유라 씨는 뭐 지금 한간에 계속 보도 나왔던 것처럼 엄마 대학도 못 나왔다고 뭐라고 할 정도로 엄마한테 굉장히 반항감을 많이 갖고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이렇게 소위 폭주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싫었을 거고 그걸 싫으니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얘기를 하면 10대, 20대 초반까지 어떻게 하나요, 부모님들한테? 보통 반항하죠. 예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둘 사이 평행선을 계속 그렸던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센 성격에 부딪혀서 타협이 안 됐던 것, 그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지원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는 나빠졌지만 계속 지원을 해왔다는 정황은,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 최순실도 어쨌건 엄마니까 예. 정유라에게 이렇게 지원했다라는 거니까요. 이 얘기가 자칫하면 아 그럼 정유라 지금 최순실 지원 못 받겠구나로 오해하면 안 되실 거라는 거, 그 얘기는 꼭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. 밥 먹을 때 둘이 얘기도 안 했다니까. 최 변호사님 진짜 본질로 가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? 모녀 갈등의 시장이 뭐 문신과 뭐 전 남편 신주평 씨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승마를 더 하기 싫었고 정유라 씨는.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에서 지원도 뭐 여가 생활 즐기다가 승마도 안 하게 된 거고.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더 욕심이 있어서 제2의 김연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특혜가 더 쏟아진 거고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 정윤혜 씨가 얘기했을 때도 원래 유연히 지금 정유라 씨는 성악, 음악에 상당히 재능이 있었다고 하죠. 그렇지만 부모들로서는 아 그거 하지 말고 실제로 승마해라 이렇게 하면서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난 되게 굉장히 후회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. 결국 거기다가 아이도 가지고 하면서 사실 좀 더 아이 가지고 엄마로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엄마의 바람과는 더 멀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렇게 한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엄마로서는 그 뒤에 새로운 큰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독일까지는 갔지만 독일에서도 어땠습니까? 지금 보면 승마협회에 있는 박모 상무가 아 이거 삼성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한번 타봐라. 정말 그 말은 뭡니까? 내가 타고 싶다고 해도 세계 1등이 될까 말까 하는데 타기 싫은 사람 삼성에서 수십억짜리 말 사줄 테니까 한번 타봐라 하니까 탈 정도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.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가지고 물론 본인이 해서 아시안 게임에 승마의 금메달까지 땄지만 과연 이 올림픽에 대한 그런 비전까지 있으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티격태격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. 두 모녀 사이의 갈등 구조에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 엮여 있는 게 참 흥미롭고 신기합니다. 데이비드 윤 씨 단독 증언 하나 또 있는데요. 자신이 본 정유라 씨는 차분한 성격이었다고 데이비드 윤은 증언하기도 했습니다. 그 목소리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. 정윤아 씨가 어떻습니까? 애인가요? 제가 느낀 건 되게 어려요. 좋게 말하면 되게 어려요. 어려요. 네, 세상 물정 잘 몰라요.
잘 몰라요. 근데 성격이 그거 비해서 그러니까 하는 거 문신하는 거 비해서는 성격이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뭐 엄마한테도 막 대들고 버릇없이 하는 걸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. 엄마랑 같이 있었을 때인지 몰라도 그거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.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. 예, 저에 대해서 왜냐면 같이 만났을 때는 말이 없으니까. 엄마가 잔소리하면 듣고 있어요? 그렇죠, 듣고는 있어요. 개기진 않아요. 뭐 대들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번 국정농단의 발단이 정유라 씨의 그 SNS 속 뭐 돈도 실력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데이비드 윤 씨의 말을 들어보면 또 차분하고 조용하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순간에 어떤 그 성품을 보면은 아니 평소에도 무슨 요동치고 막 악악대고 하면 그 완전 비정상이지 않겠습니까? 이제 평소에는 차분하다가 본인의 어떤 마음하고 뒤틀렸을 때 또 본인의 좀 어떤 그 언짢은 걸 표현할 적에 이제 좀 더 욕설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. 이제 그렇게 다 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일면 다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하여자대학교 그다음에 승마협회 국가대표 선발과장 이런 걸 다 하면서 학사농단 국정농단 다 하면서 자기 딸 정유라만큼은 아무튼 잘 키우고 싶은데 정유라 씨도 자기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알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차분하게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길이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좀 가십으로 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성격을 데이비드 윤 씨의 말처럼 그 정유라 씨의 성격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일갈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거짓말도 잘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뭐 돈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무슨 그렇잖아요. 돈도 없다. 국선 변호사 국선 한다더니 변호인이라고 그러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걸로 지금 우리가 완전히 또 땡전 우리가- 한 푼 없었다고 했죠. 우리가 두 번, 세 번 우리 온 국민이 또 농락당했잖아요. 그러면서 금방 그냥 보육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하고만 있게 해 주십시오. 그러면 바로 내일이라도 비행기 표 끊어서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생각해 보니까 몇 개월이 지금 걸려도 안 들어올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어떻게 보세요, 김성학 변호사? 근데 저는 그 정유라 씨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약간 극단적인 감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좀 조용하게 숨어서 있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불같이 먹게 성격이 나오는 이제 그런 쪽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 우리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. 자식은 부모 미워하면서 닮아간다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두 사람이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뭐 데이비드 윤 대할 때도 그랬다 그러잖아요. 예. 평상시에 데이비드 윤을 대할 때 막대했다는 거 아닙니까? 뭐 개밥 사오게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들 나오는 것처럼 귀찮아서 뭐 본인이 한숨 드셨었는데요. 네, 그렇게 막 사람을 막대하다가 또 혼자서 가 있을 때는 굉장히 또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들 보이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최순실 씨 모습도 사실 비슷해요.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마치 국정을 막 농단하는 것처럼 막 그냥 휘어잡으면서 맨날 거침없이 이렇게 뭘 할 것 같지만 예. 실제로 최순실 씨가 이 녹취한 음성을 보면은 아 귀찮은데 또 해야 돼.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또 일들 이거 이렇게 많은 일들 내가 해야 돼라고 하면서 또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.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안 할 것처럼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뭐 이런 성격들을 다 양쪽에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저희가 저 채널A 동아일보 단독 보도 이제 데이비드 윤 독일 집사의 단독 증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데이비드 윤 입장이라면 최순실 씨하고 이제 정유라 씨가 사이가 좋고 본인도 집사 역할을 완전히 똑똑했으면 본인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모녀가 사이가 나빠서 각자 했던 주문들을 난 받아줬을 뿐이고 일각의 해프닝일 뿐이다. 이렇게 증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실 데이비드 윤의 말을 전적으로 다 신뢰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죠. 예.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력자라고 알려진 사람들 여럿 있는데 그 사람 말고 제3의 조력자가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. 근데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조금 전에 민 원장님 말씀하셨죠. 맨 처음에 지금 덴마크에서도 국선 변호인 선임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유명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했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변호인을 또 교체했습니다. 그 누가 할까요, 그런 건?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데이비드 윤도 아예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누군가 제3의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.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데이비드 윤 형제가 지금 독일에서 정유라의 집사 역할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지금 데이비드 윤의 얘기는 그것과 전적으로 좀 배치된 측면이 많습니다. 본인이 지금 명품 관련해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파산 직전이고 예.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나는 뭐 지금 최순실 일가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드러나와 있는
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관계와 데이비드 윤의 진술은 굉장히 많이 어긋나는 것도 사실이에요. 실제로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? 이 최순실 씨와는 비즈니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. 그랬죠.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지금 그 강남의 그 건물에 하고 있는 테사로사라는 이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도 라이센스를 해준 사람이 데이빗 윤이란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과 조금 다르고 또 하나 지금 그 이 채널 A와 단독 보도 중에 신주평 씨가 사위인 줄 몰랐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의문입니다. 왜냐?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? 아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빠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? 결국 그런 하나하나 봤을 때 상당 부분 실체적 진실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잠시만요. 이렇게 데이비드 윤이 증언이 좀 단편적이고 그렇죠. 그리고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안 하는 측면이 그런 있다. 점이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확하게 어떤 그런 사이의 어떤 행간의 의미를 잘 간파하셨는데 본인에게 어떤 불리한 측면에 있어서는 살짝 가리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, 또 한 가지 단독 증언이 있는데 민 원장님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정유라 씨가 무서워하는 건 엄마 최순실 씨뿐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신의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지 밖에서 뭐 국정농단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힘을 무서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일단 친하고 전부 다 높은 사람들이 그 엄마 최순실 엄마의 뭐 전화 한 통 한마디면 다 굽신굽신하고. 차관까지 움직였어요. 그렇죠. 그렇게 하는데 또 주변에 도와주는 뭐 노승일 부장이나 뭐 고영태 씨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굽신굽신하고 특히나 박원호 전무라고 얘기했잖아요. 승마협회 전무. 예. 아주 실세했던 승마협회를 쥐락펴락했던 그 사람 같은 그 박 전무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자기 일을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자기를 편하게 해주니까 엄마가 얼마나 센 사람이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? 그러니까 엄마 외에는 또 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엄마 외에는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죠. 정유라 씨 눈에는. 근데 무서운 건 없는데 지금 덴마크에서 줄줄 술술 얘기했을 때 정유라 씨는 난 엄마가 다 시킨 거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뭔가 기획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정유라 씨가 그날 했던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. 아까 변호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 얘기 관련해서 가만 들어보면 웬만한 건 엄마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른다잖아요. 그리고 본인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을 만한 뭐 자금 세탁이나 뭐 한국에서 이제 그 독일로 돈을 보낸 과정 그런 부분은 거의 법률가 수준의 대답을 또 합니다. 이제 그런 건 확실히 누군가 뒤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정유라 씨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기 어렵고요. 또 하나는 정유라 씨 그 얘기하잖아요. 엄마한테 떠미는 거면 야, 저 배은망덕하게 아무리 그래도 저 엄마한테 떠미냐라고 하는데 어차피 최순실 씨는 못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략적으로라도 엄마한테 떠밀고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게 낫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단독 보도 자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무서워하는 건 엄마뿐이고 뭐 문신 얘기도 아까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문신을 엄마가 극도로 싫어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식사할 때도 뭐 얘기도 없었다라는 게 일단 저희가 엄마와 친한 것까지 찾다 모녀 사이가 좀 좋지 않았다는 게 이제 데이비드 윤 독일 집사의 주장 저희 단독 보도 증언으로 살펴봤습니다.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고요. 그 단초는 처음 생각해 보면 신주평 씨하고 처음 만날 때. 그래서 그때 뭐 만나서 임신을 하고 따로 살았었잖아요. 그랬죠. 그리고 한때 뭐 채널에서 그때 보도 나왔었지만 최순실 씨하고 그 언니 최순득이 조폭을 찾아가서 이 신주평하고 정유라를 좀 떼놔라. 뭐 그런 남녀 관계부터 여러 가지 뭐 가치관의 차이나 뭐 문신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딸과 엄마 사이가 그렇게 크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. 실제로 최 변호사님 뭐 네.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사실 그 이 자리에서 저희 방송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. 재산 포기각서 해서 이게 하고 그냥 서명까지 했던 게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. 고3 때 공부 안 하고 남자친구하고 해서 집을 나갔다. 거기다가 아이까지 가졌다. 이 정도라고 하면은 엄마와 딸 사이가 도대체 어떻게 했을지는 정말 말 안 해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? 그랬으니까 오히려 그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누구를 데리고 가서 떼놓으려고 했다. 거기다가 이게 재산 포기각서까지 했다. 했으면 다 해줬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엄한 엄마였나 봐요. 근데 이제 보수적인 엄마라는 게 자식들 다 해주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라고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.
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최순실 씨는 보통의 부모 이런 걸 떠나서 어느 부모가 그냥 다 품 안에 자식이긴 하지만은 사실 문신 그 자식이 문신하고 있으면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? 같이 딸이면 같이 목욕탕 가고 싶은 게 엄마고 아들이면 같이 목욕탕 가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인데 그 아들이나 딸 몸에 온천지 문신이 어떻게 같이 목욕탕 가겠어요?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안 좋아. 상식적으로만 말씀하시는 아니, 거죠.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?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.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일로 따져보면은 좀 독선적인 엄마애가 아니었냐.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윤아 씨의 눈에 맞추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욕심이라 할까? 이런 거에 맞춰서 말 타는데 승마에 노승일 부장이 어제 증언했잖아요. 전혀 소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윤아 씨에게 억지로 말을 타게 하고 유학까지 그냥 보내가지고 독일, 덴마크 갖고 가니까 이 정윤아 씨가 상당히 삐뚤어진 게 아니냐. 그래서 둘 모녀 간에 충돌한 게 아니냐. 엄마의 침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손자가 나니까 이게 여기가 약한 고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한국에 있으면 문제되고 할 수 있으니까 독일에 가서 한번 가보자. 거기다가 내가 거기 재산까지 하나 이렇게 사줄게. 이렇게 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 관계가 결국 독일 가서도 회복되지 아니한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.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모전여전 둘의 성향도 비슷해서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증언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 씨가 딸에게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.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. 대화를 많이 안 해요. 뭐 잔소리식으로 얘기 많이 하시죠. 잔소리 뭐 어떤 게 있습니까?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. 네, 옷차림, 예. 문신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군요. 그 때문에 좀 많이 싫어하셨죠. 되게 뭐? 컨서바티브하고 보수적이고 하고. 딸은 자기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자유분방하고 좀 부딪힌 게 많았었겠죠. 네, 데이비드 윤 씨의 말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보수적이었다는 건데 그동안의 행적만 보면 정유라 씨가 엄마 나 이거 맞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딸이 저는 그거에 좀 불만이 많았고.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겠냐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이게 다른 질문이긴 한데 증언들 물론 뭐 취재 열기가 뜨거워서 뭐 저런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순실 주변 사람들이 지금 증언과 폭로를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심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 일가는 일종의 트라우마, 열등의식이 굉장히 강한 집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러니까 본인은 국정을 농단할 만큼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바깥에 드러내놓고 그걸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돼 있었던 상황이고 예. 자기가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니까 모든 기대를 딸한테 다 했던 거죠. 딸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기를 이제 기대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딸한테 승마도 시키고 딸이 또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집안에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굉장히 좀 떵떵거리고 잘 살 줄을 뭐 기대했을 텐데 그 딸은 또 그게 또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. 그러니까 사춘기 때 부모가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자녀가 벗어나잖아요. 거기서 저항을 하려고 하고. 딸의 문신을 최순실은 극도로 싫어했다. 모녀 갈등의 시작이 문신 때문이었을까요? 증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최순실 씨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데이비드 윤의 증언들 가운데는 모녀 사이를 짐작케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. 먼저 이 데이비드 윤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. 뭐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같이 다니는 걸 많이 못 봤어요. 왜냐면 저는 엄마를 만나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. 같이 독일에 와 있으니까 주로 혼자 다니시고 이렇게 오히려 직원들이랑 같이 다니시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뭐 하는 걸 많이 못 봤어요. 원래 딸이 엄마랑 친할 수도 있는데. 모녀 사이를 통해서 저희 국정농단의 단초가 어디였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백성원 변호사님. 네.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네요. 그러니까 저번에 그 정유라가 덴마크 그 법정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일단 최순실 씨 엄마하고는 별로